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주말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에 영상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또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저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행복한 하루,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대학원 과정 가가지고 열심히 수업도 듣고 많이 성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가봐야 되겠죠? 정직, 성실, 겸손, 늘 초심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꾸준하게 한번 나아가 보시죠.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모이면서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과거부터 암호화폐 수도로 미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크립토 차르 부서도 신설하고 지금 트럼프 일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는 웬만하면 미국 기반의 코인으로 그리고 ETF가 준비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좀 분산화시키면서 사이클 투자 이어가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자 이 기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점점 더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그 기득권은 미국에서 쥐고 갈 것이다.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SEC에서 복수 암호화폐 ETF는 아직은 좀 보류하고 있네요.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 이더리움 하나, 단일 상품에 대한 현물 ETF만 뚫려져 있지만 많은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까지 나오게 되면 그런 묶음 상품 ETF도 당연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얘기했던 이 미국 기반의 탑5 코인들 이런 묶음 상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 역시 달라붙어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XRP 현물 ETF라든지 라이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상환시에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허용하는 그런 시기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와 이더에 대한 현물 상환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될 필요가 있겠죠? 아무쪼록 아직까지는 이 SEC에서 좀 시간 끌기를 하는 듯한 심사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와 이더 먼저 상환 시에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서 받을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나올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언제가 될 것이냐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 늘 강조드리고 있죠. 시간은 우리 편에 있게끔 여유 자금으로서 가치 투자, 내공을 쌓으시면서 수량의 포커스를 맞추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기에 마땅한 그런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웜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호 운용성 플랫폼 중에 하나죠. 350억 달러의 규모로 도지코인, 솔라나 생태계에 통합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태계 안에서 자산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이런 밈코인 섹터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도지와 시바이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한번 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번에는 웜홀 측에서 350억 달러 상당의 도지코인을 솔라나 생태계에 통합할 수 있게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시바이누 역시 여러 가지의 파트너십과 시바리움의 메인넷 영향력만 보더라도 단순한 프로젝트성 밈코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웜홀에 우리가 더더욱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비들 펀드, 시크릿타이즈와 함께 SEC의 규제권 하에 계속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인터오퍼러빌리티 플랫폼 자체를 웜홀로서 선택하고 있었다. 늘 강조드려왔죠. 또한 이 시크릿타이즈의 이사회 목록에 리플의 CBDC 부문의 부사장이죠. 제임스 월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프라임 브로커, 마켓 메이커들을 봤을 때 리플사가 인수한 히든로드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늘 강조드려왔던 윈터뮤트와 같은 마켓 메이커로서 XRP의 가격을 조작할 수가 있는 암호화폐 판때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B2C2 역시 XRP의 가격을 조장할 수 있는 마켓 메이커 중 하나다. 또 이 B2C2는 과거서부터 SBI 그룹,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이죠. 이 영국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B2C2를 완전히 인수하고 있었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B2C2는 시크릿타이즈와 함께 가는 마켓 메이커, 영국 기반의 거래 플랫폼인 것뿐만 아니라 XRP의 가장 큰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SBI 그룹이 과거서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B2C2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볼 수가 있겠죠. 이미 SBI 그룹의 공식 논문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성 보고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를 통해 XRP로서 직접적인 송금을 하고 있었고요. B2C2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부터 리플사와 매우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무역금융을 할 수 있는 심핀 네트워크 역시 SBI 그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때는 바야흐로 2016년이었죠. SBI 지분의 60%와 리플의 지분 40%가 만나서 SBI 리플 아시아가 만들어졌던 합작회사까지 출범을 했었고요. 또한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인 R3가 35%, SBI 그룹 51%, 스미토모 미츠이죠. SMBC가 14% 정도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SBI R3 재팬까지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브릿지 커런시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를 유틸리티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슬슬 일본 SBI 그룹 산하에 있는 신세이 뱅크 역시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 요즘에 일본에 계시는 제 구독자님들이 연락이 꽤 오시거든요. 타임님, 진짜 SBI 그룹이 신세이 뱅크에서 일본의 많은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쓰고 있긴 한가 봐요. 과거에는 3일에서 5일 걸렸던 자금 이체가 지금은 몇 시간 만에 몇 분 안에 바로 끝나는 걸 보면은 이 리플 페이먼트가 실생활로 들어오는 게 실감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확히 짚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XRP를 통해서 매우 빠른 가치의 인터넷이 구현되고 있고 이미 전통금융에서 완전히 채택할 수 있는 블랙록 또한 XRP 현물 ETF를 신청할 수 있는 타임라인 자체 일단은 SEC와의 법적 공방 아직까지는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일시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 놨지만 결국에는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 이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아까 언급드렸던 상호 운용성 플랫폼 웜홀 같은 경우 시큐리타이즈랑 같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브라질의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메르카도 비트코인과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웜홀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 아마 XRP에 투자하시면서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메르카도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리플사는 작년 연말서부터 브라질의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손을 잡으며 XRP 기반의 국경 간 결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거.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슈만 파이낸셜을 통해서 유로화 기반의 EUROP가 리플 원장 위에서 온체인 됐다. 공식적인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 기사 잠깐 살펴볼까요? 리플 원장에서 XRP 레저에서 첫 번째로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EUROP가 출시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 금융 서비스 제공사 슈만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이미 허가를 받았고요. 미카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소시에테 제네랄을 포함해서 프랑스 기반의 대형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대형 회계 법인이죠. KPMG의 감사까지 받고 있다라는 거. 이 유럽 기반의 미카법을 완전히 준수하게끔 과거 영국의 FCA에서도 XRP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라는 거. 또한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미카법과 호환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EURCB를 리플 원장에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시에테 제네랄의 자회사죠. SG4G와 함께 리플은 연결이 되면서 메타코와도 끈끈한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슬슬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리플 원장으로 올라오고 있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유로화 기반의 EUROP라든지 EURCB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연결이 되면서 USDP 역시 리플 원장으로 브라질 헤와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원장 위에 올라오고 있죠. 이미 올해 1분기서부터 브라질의 헤와라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원장으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브라질 기반의 국제결제 송금 전문 기업이죠. 이 브라자그룹을 필두로 해서 USDB 역시 리플 원장에 올려지고 있다. 최근에 싱가포르 달러 기반 SGD 역시 앞에 X자가 붙으면서 리플 원장에 올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왜 리플 원장 위로 죄다 올라오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결제 시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소각이 될 수밖에 없는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야금야금 가져가게 되며 결국에는 2.0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크릿타이즈 프라임 브로커와 마켓메이커 말씀드릴 때 윈터뮤트, B2C2 이뿐만 아니라 점프 크립토라든지 DSR이라든지 DW 애플랩스 등등이 있겠지만 리플사가 12.5억 달러에 완전히 인수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가 있었죠. 이 히든로드 역시 시크릿타이즈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의 증권 예탁기관을 맡고 있는 DTCC에서 히든로드를 실제로 등록하면서 재무부의 청산 네트워크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서 자물쇠를 잠궈놨지만 열쇠로서 완전한 합의 과정이 도출되게 된다면 레거시 금융에서 이 XRP 코인을 활용하는 리플 네트워크의 효용성은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올 것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리플의 유동성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거래소죠. 업홀드의 CEO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현재 XRP 2달러, 2.2달러, 3,200원, 300원, 400원 왔다 갔다 하죠. 아직까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XRP를 구매할 수 있는 머지않은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슬슬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 방어를 하면서 가격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국채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또 한 번 비트코인이 반사효과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적인 포모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추가적인 매수 압력이 있을 것, 저 또한 매우 동의가 되고요. 이제 우리는 좋은 자리를 섭렵했으니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만드는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어느 정도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라는 거. XRP의 비트코인 대비 첫 골든 크로스가 생성이 됐죠? 매우 중요한 이정표. 2025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래드 가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현물 ETF까지 뚫릴 수 있는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라는 거 여유롭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일인 만큼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과의 꾸준한 성장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일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좋은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